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2년 3월 C형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흑백 시험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흑백 시험지를 펼쳐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A4 지정, 슬라이드 마스터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성에 해당이 되죠.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곳 보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크기는 이렇게 옆으로 와이드한 크기인데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로 가겠습니다. 보기 메뉴 눌러서 지금 슬라이드 하나밖에 없는 기본 보기입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여러 개 보여지고요. 스크롤 막대가 이렇게 저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메뉴로 쫙 올려주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크기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부분 클릭,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클릭, 와이드 스크린 말고 A4 지정하고 확인 버튼 클릭, 둘 중 아무거나 클릭. 세 번째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확실히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눌러서 길쭉한 직사각형은 사각형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려주고 도형에 대한 색상은 이렇게 흑백 시험지가 제공되니까 진하다, 연하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진하고 연하고 그 정도만 고려해서요. 자, 도형 채우기 눌러서 어떤 색상 하나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선 없음 지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윤곽선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연한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두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 갈매기형 수장 도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려주고요.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인데 회전을 좌우 대칭. 색상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원하는 다른 색으로 선택. 그 다음에 선 없음 적용하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 없음 클릭. 제목 글꼴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제목 개체 틀 점선 보입니다. 제목 개체 틀을 선택. 그리고 서식 메뉴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이죠?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 도둠 40포인트 홈 메뉴에서 도둠 입력하고 엔터 했고요. 그 다음 40포인트 지정. 글자색은 흰색이죠. 이 부분에서 흰색 지정하기 위해서 화살표 모양 누르고 흰색 배경 1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맞춤 지정해주고요. 도형 위치랑 알맞게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도형에 맞춰서 잘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 해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그림 클릭.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 하시면 이곳에 그림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죠. 123 주식회사라고 그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지시사항이 여기 위쪽에 보면 로고 2.jpg라고도 보여지죠. 그래서 로고 2.jpg 확실하게 아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회색인데 투명색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선택하고 있을 때 왼쪽에 보시면 색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회색을 클릭하시면 회색이 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 위쪽의 조절점에 마우스를 위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선택해서 왼쪽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더 진하고 약간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겉에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홈 메뉴에서 글자색은 검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정도 하시면 되세요. 모범 정답을 열어보면 주로 16포인트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그림이 1번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필요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미리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가 자동으로 쫙 나타날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여기 슬라이드 번호라고 보이죠?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넣고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을 선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모두 적용 누르겠습니다. 체크, 체크, 모두 적용 클릭.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꼭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기본 보기에서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할 일은 끝났고 기본 보기로 가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현재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기본 보기인 상태인데 자, 이 슬라이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여러 번 쳐서 6번 슬라이드까지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쪽 화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것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1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찾아보기.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3월달 C형 문제를 푸니까 수험번호 대신 저는 3C라고 하겠습니다.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입력,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I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겁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제목 개체 틀은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커피가 들어있는 사각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홈 메뉴인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여기서도 도형을 그려놓을 수 있죠. 클릭해서 사각형 중에 첫 번째 거 클릭.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이 도형이 현재 이렇게 푸른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림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위쪽에 보면 서식 메뉴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 클릭, 그림 클릭. 위쪽에 파일에서 찾아보기 이거 있잖아요. 맨 위쪽 라인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아까 찾아본 적이 있어서 픽처 폴더가 바로 보이는데 이런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세요. 커피 그림 선택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요. 지시사항은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입니다. 채우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도형에 관련된. 그래서 서식 메뉴에서 보면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 작업창이 나타나죠. 이 작업창에서 채우는 얘기니까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얘가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대한 목록이 늘어질 수 있도록 클릭. 그런 다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너무 좁혀 놓잖아요. 이러면 이쪽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작업창을 너무 좁혀 놓으면 잘 못 찾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창도 넓혀 놓은 상태에서 투명도가 이제 잘 보이죠? 아깐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였는데 투명도에서 5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흐리게 변경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그냥 닫고 할게요. 작업창이 좀 비좁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한 이 정도 펼쳐놓고 하니까 항상 작업창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해볼게요. 지금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 그 다음 도형에 관련된 겁니다. 도형 클릭,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클릭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워드 아트 해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가가 삐뚤하게 생긴 이 모양 클릭해서 맨 처음에 보이는 검정색 A를 선택, 내용 입력해 줍니다. 커서 깜빡거릴 때 ESC 키 한 번 누르시면 여기 겉에 테두리가 잘 선택되니 참고하세요. 겉에 테두리 선택되어 있을 때 도둠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홈 메뉴 누르시고 도둠 입력하고 엔터 했고요. 굵게는 가 눌러서 굵게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깔끔하고, 그래서 텍스트 그림자 여기 S 이걸 선택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역삼각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누릅니다. 텍스트 효과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글씨가 보여져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좀 좁다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서 변환해서 휘기에서 네 번째 역삼각형 클릭. 또 하나 지시사항은 텍스트 반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텍스트 효과 클릭,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클릭. 출력 형태처럼 약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 그림을 복사한 적 있었죠? 여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막 복사하기 전에 먼저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약간 키워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복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복사하러 가면 되죠. 어떻게? 보기 메뉴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에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를 이렇게 크다 하면 여기 스크롤 막대 메뉴를 올려서 세 번째 클릭하고 그림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되세요. 기본 보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아이콘 클릭 또는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시면 기본으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2번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목차 입력,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서 선택하고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뒤쪽에 보이는 이렇게 길쭉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홈 메뉴이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도형 그릴 수 있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첫째 줄의 맨 끝에 거 선택,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도형 선 없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선 없음, 선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선 없음 해놓고요. 채우기는 뭐 적당한 색으로 하나 지정을 해줘야겠죠. 앞쪽에 보이는 삼각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서식 메뉴라서 왼쪽에서 클릭해가지고 기본 도형에서 네 번째 2등변 삼각형 선택, 드래그 해서 그려주고 1이라고 타이핑도 칠게요. 도형 선택되었을 때 그냥 타이핑 치면 되죠. 이것도 도형 윤곽선을 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은 원하는 어떤 색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텍스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 텍스트 상자가 보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겨울잠, 동면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을 아래쪽으로 다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세 개의 도형 다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도형 복사, 수직으로 복사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한 번 드래그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한 손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면색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사방 화살표 모양,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채 아래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 손 대고 여기에 복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자, 그럼 잊지 않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굴림 24포인트 하겠습니다. 굴림 엔터 24포인트 클릭.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하이퍼링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이퍼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1점선언, 1점선언 이것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파악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밑줄이 쳐져 있다 하면 그곳이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쭉 드래그, 글자만 쭉 드래그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눌러도 되고, 삽입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눌러도 되죠. 현재 문서를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래야 현재 문서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다 보입니다. 슬라이드 6으로 가게 하죠. 슬라이드 6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림 나타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그림 클릭.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 4.jpg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거 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 그림 여기 있구나 하고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위쪽에 기타 옵션에서 자세히나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그림 4.jpg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큰 아이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잘라야 되겠죠. 서식 메뉴이고 자르기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조절점이 검정으로 바뀌었으면 마우스 올려서 오른쪽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맞추고, 근데 이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기 왼쪽으로 옮겨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이렇게 자르는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방법은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빈 곳, 여기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빈 여백을 한번, 가까운 지역을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했다가 다시 그림을 선택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크기 조절점으로 바뀌니까 이때 그림 안쪽에 마우스 위치에서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3번)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부터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제목은 타이핑이 빠른 분들은 그냥 클릭해서 타이핑 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목차가 여긴 3, 4, 5, 6번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마우스를 여기 텍스트에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면 I자 모양으로 바뀌죠. 그때 드래그하고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 클릭. 다음 3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입력하십시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줄바꿈이 되었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1점 띄어쓰기 입력하겠습니다. 교합에 클릭하고 1점 띄어쓰기. 제목 먼저 다 복붙해 놓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두 번째 있는 여기 동 앞에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대고 드래그해서 텍스트만 블록 지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눌러도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제목 입력하는 곳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도둠 40포인트를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붙여넣으면 굴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텍스트만 유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둠 40포인트가 원래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줄바꿈은 되면 안 되니까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버리고
이 아이는 2점 띄어쓰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또 한 번 선택해서 세 번째 있는 텍스트 블록 지정 컨트롤 C. 5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이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눌러 가 클릭. 백스페이스 누르고 앞쪽에 세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래서 3점 띄어쓰기. 2번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선택하고 블록 지정 컨트롤 C 6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그냥 했더니 이렇게 하이퍼링크 적용된 그런 서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 이게 바로 텍스트만 유지한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바꿈 되지 않게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되고요. 6번은 4점 띄어쓰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상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4점. 자, 그럼 다시 3번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저장은 자주 해주세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단축키. 저장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맨 왼쪽에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무래도 영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한글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겨울잠 동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글씨도 사실 앞쪽에서 본 글씨다 하면 이 부분에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타이핑이 좀 느린 경우에는. 자, 그냥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엔터하고 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는 키보드에서 탭키 누르시면 돼요. 실수로 한 번 더 눌렀는데요 하시면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겠죠. 다시 앞쪽으로 올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앞쪽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탭키를 막 여러 번 누를 수 있었는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원래대로 앞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표시되는 그 앞에서만 엔터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은 그냥 줄줄 입력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엔터해서 글머리 기호가 나타난 겁니다. 자, 내용을 다 입력을 했으면 위쪽에서 이렇게 제목이랑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랑 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지정해주면 편리할 것 같아요.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을 때 ESC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굴림 해보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필요한 20포인트 지정하겠습니다. 줄간격 1.5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는 글머리 기호죠. 그래서 단락 그룹의 이 부분에서 글머리 기호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첫째 줄만 다시 블록 지정해서 이 부분은 글꼴 크기 24포인트 지정, 그 다음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 한번 클릭, 줄간격 1.5는 아까 다 같이 지정했었죠. 그리고 정답 파일, 그리고 글머리 기호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모범 답안은 항상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 앞에서 띄어쓰기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었고 여기 텍스트 상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먼저 여기 텍스트 오른쪽 끝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약간 넣어주세요. 약간만 드래그. 자, 약간만 드래그하고 이런 데 끝을 잘 맞추시면 되세요. 만약에 끝이 잘 안 맞는다 하면 그냥 어떤 부분에서 Shift Enter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크기를 약간 줄여줄 건데 대충 한 줄 정도 느낌으로 비워져 있는 그 정도까지만 위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20포인트, 클릭했을 때 24포인트 이게 잘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더 많이 줄여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수정이 자동으로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수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시험 보실 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줄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아래쪽으로 여기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고 단락에서 여기 별표 글머리 기호라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쪽에 영타 입력해야 되니까 이 상자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여기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또 하나 방법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해서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글씨 지우고 내용 입력하고 이거 윈터 슬립이라는 말 저 앞에서 많이 나왔죠?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많이는 아니라 그냥 1번 슬라이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대충 한 이 정도만 블록 지정해서 싹 지우고요. 그 다음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가야지 되겠죠? 한꺼번에 확 지우면 얘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입력을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 끝에 이건 그냥 줄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 끝에 조절 맞추기 위해서 어부까지 나타나게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뭐 봐서 적당히 위치가 잘 맞는지 보고 그 다음 동영상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오른쪽으로 비디오라고 있고 내 PC의 비디오 클릭, 동영상을 더블 클릭, 위치로 드래그. 동영상은 이렇게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죠. 재생 메뉴 눌러서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에 체크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4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표는 열로 한 열, 두 열, 그 다음에 행으로는 하나, 둘, 셋. 자, 열은 2, 행은 3. 확인. 표 위치 아래쪽으로 좀 끌어오고 왼쪽 위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에서 좀 올려주고요. 표에 대한 지시사항은 테마 스타일 강조 6. 그래서 디자인 메뉴고요. 자세히 버튼 눌러서 테마 스타일은 여기 위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니까 클릭. 이 상태에서 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목 표시줄은 하얗고 여기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글머리행, 글머리행은 맨 첫 행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글 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줄은 진하고 어떤 줄은 연하고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줄무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줄무늬 행도 선택해제. 그래서 테마 스타일 적용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두 가지는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할 것은 도둠 18포인트 지정하는 것.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나서 홈 메뉴에서 도둠 18포인트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다 입력했으면 겉에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자가 셀의 맨 가운데에 이렇게 맨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홈 메뉴에서 단락 그룹에서 1.5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세로로 봤을 때도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단락 그룹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텍스트 맞춤이라는 아이콘 클릭해서 중간으로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글씨 혹시라도 줄줄 입력하셨는데 글씨 끝이 안 맞는다 하면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여기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이런 도형 그려볼게요. 저 뒤쪽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에서 네 번째 선택하시고 드래그. 그리고 색상 어떤 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 이 도형에 대해서도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자, 도형 옆으로 잠깐 비켜보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내용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글자색이 하얀색인데 앞으로는 검정색 글씨인 도형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하기 위해서 서식 먼저 바꿀 거예요. 홈 메뉴에서 글자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현재 슬라이드 4번 하고 있으니까 도둑 18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겉에 테두리는 주로 검정색으로 모범 답안에 거의 대부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윤곽선 색은 감점 대상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되게 하자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요. 그냥 잘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비켜 놓았던 거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두 도형 선택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 모양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채 옆으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종류 더블 클릭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 왼쪽에 있는 도형들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 도형 선택하고 그려주고 내용도 입력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녹색에 검정색에 테두리 검정색에 이런 도형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도형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는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범 답안은 주로 이 아래쪽이 흰색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수정을 해보자면 이 도형 선택되어 있을 때 서식 메뉴에서 아래쪽에 이 부분 화살표 모양 클릭하고 그라데이션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기 그라데이션에 대한 가운데 있는 중지점은 필요가 없어서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살짝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이는 거는 조금은 밝은 색으로, 조금은 짙은 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는요, 흰색으로 하시면 좀 더 정답하고 가까워질 겁니다. 출력 형태를 봐서도 되게 하얗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도형 복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복사 클릭. 이렇게 내용 바꿔주면 되겠죠. (4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저는 이 도형에 대한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가 순서가 앞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의 겉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나서
레이아웃 메뉴에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화살표 모양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 놓으시면 좀 더 알맞겠습니다. 이렇게 순서 앞으로 하고 뒤로 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보이니까 그때 선택하셔도 됩니다. (5번)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그려보겠습니다. 차트 아이콘을 선택,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묶은 세로막대형인 거 아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엑셀 창이 이렇게 구동이 되면 저는 조금 크게 보여드리려고 화면 확대하는 거고요. 계열 1이라는 곳에 여기 보이는 대로 입력 주르륵 해주시면 되세요. 바다사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 1이라는 곳 선택하고 크기 가로 열고 영타 바꾸시고 M 가로 닫고 아래쪽에 몸무게 가로 열고 영어로 바꾸고 kg 가로 닫고 그 다음 숫자 그대로 다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0.6, 3.2 보다시피 항목 3, 항목 4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어서 4, 5 행번호를 쭉 드래그 해주세요. 숫자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클릭.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북극여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위쪽에 깔리고 있죠. 그래서 엑셀 창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파워포인트에서 행렬 전환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만약에 엑셀 창을 이렇게 닫아버렸는데 안 바꾸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텍스트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 창이 뜨니까 그때 파워포인트 쪽을 클릭해 주면 행렬 전환이 활성이 돼서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닫고 차트는 맨 위쪽부터 차례차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긴 그림 영역, 차트 영역, 차트 제목, 계열, 범례 이런 식으로 그 요소에 대한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라는 것은 여기 테두리 나타내라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기 테두리가 없죠. 그래서 테두리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필요 없는 글씨 뒤쪽에 4글자 지울게요. 델리트 키 눌러서 커서 깜빡이죠. ESC 키 한 번만 누르세요.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홈 메뉴에서 궁서 엔터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가를 클릭 채우기 색은 서식 메뉴로 가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클릭해주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 흰색 테두리 지정하라는 것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 영역 노랑 지정할 건데 차트 크기 먼저 잠깐 맞출게요. 슬라이드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트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약간 옮겨주고요. 오른쪽으로. 그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 마우스 위치에서 조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차트에서 채우기 노랑 지정하려고 했었죠. 마우스 갖다 대서 차트 영역일 때 클릭, 도형 채우기를 표준색에서 노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림자 영역 흰색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가운데쯤에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일 때 클릭, 도형 윤곽선을 흰색 지정해 줍니다. 데이터 서식, 몸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열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요.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어떤 계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어디가 선택돼야 되냐 하면 맨 밑에 있는 콤보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시사항에 보면 몸무게라고 되어 있고 몸무게 앞쪽에 보면 꺾은 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몸무게 그 부분에서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줍니다. 보조축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조축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값 표시하겠습니다. 값 표시는 이 부분에 있네요. 그리고 북극 크기라고 되어 있고 북극이고 막대 그래프. 자, 그러면 이 막대를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해서 이 막대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위치가 다른 곳에 지정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하면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필요하지요. 차트 요소 추가 디자인 메뉴인데요. 차트 요소 추가 이 부분에서 데이터 표 두 번째 있는 범례 표지 포함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죠. 선택하고 델리트 키. 여기 테두리 검정으로 바꿔야 하고 여 아래쪽에 있는 이 테두리도 좀 더 선명하게 바꿔야 하고 눈금선 없어져야 하고 또 이런 곳 단위가 다르고 그러네요.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눈금선 먼저 없애볼게요.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다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소수 자리 한 자리까지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거죠. 해서 이런 것들은 여기 표시 형식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엑셀 창을 구동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은 이쪽은 안 해도 되고 이 부분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표시 형식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표시 형식이 어떤 분은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얘가 나오려면 어디가 눌러져 있어야 되냐 하면 위쪽에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 축 옵션인데 이 부분이 클릭되어 있고 표시 형식 이 부분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표시하게 하는 거는 범주에서 클릭하면 숫자 눌러주세요. 숫자. 그리고 소수 자리 한 자리 나타나야 하니까 0 말고 1 입력하시면 되세요. 1 입력했는데 소수 자릿수가 안 보이잖아요. 엔터 한번 해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선색이 지금 보면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거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선에 대한 것들은 선이나 채우는 것들은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선에 관련된 거니까 클릭해서 실선 눌러주시면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조축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이 부분이 보조축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이라고 보이니까 실선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0, 200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축에 대한 옵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축 옵션 막대기 모양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 그 다음 최소값은 0 맞고 최대는 600 맞고 주 단위를 200씩 건너뛰죠. 해서 200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데이터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아이콘 이렇게 깡통 모양의 아이콘 클릭해서 실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식이 좀 크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식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표식 나타나는 걸로 바뀌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페인트 통 모양을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채우기 및 선. 이 부분은 채우는 색, 붓는 느낌, 선을 지정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것도 선택하고 그 다음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표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표식을 누르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표식 옵션이라고 이 부분에 보이죠? 클릭. 여기서 기본 제공 눌러서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는 모범 답안에 보면 12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 쫙 눌러가면서 12로 맞춰서 크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도형 그려 보겠습니다. 도형은 이렇게 지금 저는 홈 메뉴라서 오른쪽에서 기본 도형에서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지 도형 사용하면 됩니다. 그려주고요. 내용 입력하고 도형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미세효과 강조, 파란 강조 1이죠. 도형 선택되어 있을 때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은 여기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에 대한 지시사항 굴림 18포인트 홈 메뉴 눌러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6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상자 지워야 합니다.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그려볼게요. 맨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 선택하시고 드래그. 네, 이 도형에 대해서는 옆쪽에서 한 번 더 필요하니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을 좀 바꿀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상하 회전하고 점선 넣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 대시를 파선으로 하고 두께 약간 더 두껍게 할게요. 오른쪽 도형은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홈 메뉴라서 여기 오른쪽에 모여져 있는 모양들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맨 위쪽에 있는 도형 순서도에 보면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선택하시고 적당히 드래그. (6번) 슬라이드에서는 굴림 18포인트가 기본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굴림 엔터 그 다음 18포인트를 맞고요. 이 상태가 기본 도형으로 설정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볍게 누르시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클릭해서 앞으로는 이런 도형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포유류 그런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둘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 갈매기 형수장 클릭해서 드래그, 옆쪽에 다람쥐 너구리는 기본 도형에서 첫째 줄에 사다리꼴 선택해서 그려주고요. 여기 보이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 반짝반짝.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 아트, 이게 스마트 아트예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먼저 그려볼게요. 삽입 메뉴 누르고 스마트 아트 클릭. 그런 다음에 찾아야죠. 여기 세로 화살표 목록. 여기 모두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살짝만 굴려서 여기 클릭하고 확인. 아래쪽에 이렇게 빈 줄, 여기 한 줄밖에 없으니까 빈 줄 필요 없어서 이 상태에서는 클릭하고 그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아래쪽 이 부분도 마우스로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시사항을 봐야겠어요. 3차원 만화, 겉에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주고 디자인 메뉴에서 3차원 만화를 선택. 세 번째 거. 그 다음 글꼴 크기는 굴림 18포인트 해줘야 돼서 홈 메뉴 굴림 18포인트 클릭. 크기가 많이 줄여져야 되죠. 스마트 아트 겉에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줄여주세요. 그리고 옮길 때도 겉에 테두리, 이런 테두리에 마우스 올리면 사방 화살표 모양일 때 드래그해서 옮겨야겠지요. 글자색이 전부 검정인데요. 그러면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색 검정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 이 도형에서 먼저 이 부분이 넓게 표시가 되니까 여기 노란 조절점을 바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쪽에 노란 조절점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길다 생각되시면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노란 조절점 클릭해서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이 부분도 스마트 아트겠죠? 반짝반짝. 삽입 메뉴 눌러서 스마트 아트 클릭. 여기 첫째, 둘째 줄에 두 번째 거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하고 확인.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을 하나 더 입력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도형 추가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부분에서 클릭해서 여기서 엔터 했었어도 되세요. 다 입력했으면 스마트 아트 겉에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고 맨 먼저 지정할 거는 3차원 경사,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두 번째 경사 클릭, 그 다음 굴림 18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굴림 18포인트 지정하고요. 크기를 많이 줄여야 해요. 스마트 아트 겉에 여기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 위치에서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겉에 이렇게 테두리에 마우스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색상 파랑색, 위쪽에 있는 색상 파랑색 같은 색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연하고 여기는 더 두껍게 보여요. 그래서 색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메뉴에서 색 변경 눌러서 저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일 수 있는 느낌. 테마에서 세 번째 정도 클릭하시면 더 흑백 시험지지만 더 두껍게 보입니다. 이렇게 흑백 시험지를 가지고 색상을 파악해 나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량 비축이라는 도형도 그려볼게요.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눌러서 저렇게 생긴 거는 순서도 첫째 줄의 가운데쯤 문서 누르시고 드래그. 도형이 약간 회전되어 있어요. 도형 위쪽에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아이콘에 마우스 갖다 대고 살짝 왼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입력할게요. 식량 엔터 비축.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씩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빗면 도형, 기본 도형에서 셋째 줄에 두 번째 있는 빗면 도형으로 그렸고요. 순서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그려주고 입력. 그 다음에 이 도형 그냥 복사해서 써볼까봐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서식 메뉴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 글씨는 많은 눈 입력해주고 아래쪽에 도형 선택되어 있을 때 채우기 바로 이렇게 바꿔주어도 되겠고요. 줄어든 먹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지 도형 선택해서 그리면 됩니다. 아래쪽에 겨울잠 장소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둘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스스로 땅을 판 굴 도형은 위쪽이 둥글둥글하죠.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도형 선택 그려줍니다. 나무 껍질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십자형 도형. 물속 자연 동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둘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원통 도형 클릭 드래그하고 입력합니다. 이거 원통 도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 위쪽 부분은 연하고 여기는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하게 생긴 도형이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셋째 줄에 두 번째 거 자기 디스크라는 도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명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도형이 있는 걸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옆쪽에 있는 도형도 그려볼게요. 순서도에서 첫째 줄의 가운데 문서 도형 클릭하고 드래그 온도 입력. 이 도형이 회전이 되었어요. 상하 회전이. 서식 메뉴에서 회전 상하 대칭. 이렇게 도형이 회전이 되면 글자도 회전이 된다. 아시죠? 이럴 때에는 글씨를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를 블록 지정한 안쪽에 갖다 대면 하얀 화살표,
이때 클릭해서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굴림 18포인트를 지정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서 수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 아래로 복사해서 써도 되고 다시 그려도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회전을 상하 대칭으로 바꿔 놓을게요. 연결선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도형도 선택하고 있지 않아도 별 상관없고요. 각이 져 있어요. 선에서 둘, 넷, 5번째 있는 연결선을 선택. 어떤 도형에 가까이 되면 회색점이 보입니다. 연결하고 싶은 부분이면 클릭한 채 다른 도형까지 가까이 가면 그 도형에 또 회색점이 이렇게 보이죠. 그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세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클릭,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 지금은 똑같아요. 상관없는데 만약에 화살표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 클릭하면 이 부분에서 다른 모양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들에 대한 색상을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추운 날씨 도형은 글자 색이 흰색이니까 홈 메뉴에서 흰색 지정하겠습니다. 그룹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도형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서식 메뉴에서 그룹화, 그룹 이렇게 눌러도 되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애니메이션 눌러서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위해서니까 나타내기 중에서 닦아내기 클릭, 효과 옵션 클릭해서 위에서를 클릭.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한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서식 메뉴 눌러서 그룹 누르고 그룹 클릭. 이렇게. 그 다음 애니메이션 눌러서 바운드를 클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